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김기현 국힘당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음에도 과거 이 대표의 코인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코인 보유 진상 조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참 후한무치하다고 김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힘당도 하루속히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박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전에 저보고 가상자산 운운했던 게 생각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하루속히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모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서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전에 저보고 가상자산 운운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가상자산 많이 가지고 계신가 보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 누가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점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었군요. 본인 가족이. 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참 후한무치하십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적반하장 후한무치 전문이긴 한데 김기현 대표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가상자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보면 참으로 후한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소속 의원 167명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국힘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받으면 함께 권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힘당은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투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자 지난달 15일 국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로 검찰과 법원을 오가는 신세라서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건 아니냐며 아니면 이 대표 스스로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에 투자하면서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김 대표 본인이 가상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본인 가족이 갖고 계셨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후 김 대표 아들 김모 씨는 블록체인 창업기획 지원회사인 언어푸드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모 씨가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코인 추가 구매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코인 전문가 변창호 씨를 통해 지난 12일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국힘당이 원래 적반하장 후한무치 전문이긴 한데 김 대표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보면 참으로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김기현 대표는 아들의 코인 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며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들의 가상자산 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올해 아들 재산을 고지 거부했듯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더라도 아들의 가상자산 내역도 고지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화폐 러그풀 의혹에도 아빠의 힘으로 어물쩡 엑싯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아드님이 직접 러그풀 의혹을 받는 관련 커뮤니티 대화방에서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김기현 대표님 아드님이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정하는 코인 전문가께서는 이를 두고 고위급 임원이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도 폭등할 것이라 암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를 유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사기 행위다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보도에서는 투자자들의 항의에도 환불은 없다 말하고 소명을 요구하면 대여방에서 강퇴시킨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드님 해명에서는 거짓말이 여러 차례 지금 발각되고 있습니다. 러그풀 의혹 프로젝트를 회사가 직접 서비스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해 6차례나 직접 서비스하는 프로젝트라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드님 말대로 코인 상승장이 오면 큰돈 벌고 정치를 엑시트한 후에나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벌써 엑시트하신 겁니까? 당대표를 포기한 건지 아들을 포기한 건지 아들 코인 신고에 명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보도한 일부 매체가 기사 내용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16일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처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정정 보도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기사는 국힘당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언론이 받아쓴 왜곡 기사였다는 사실을 언론중재위원회도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기사를 낼 때는 대문짝만하게 내더니 정정기사는 찾아야 보이는 수준인데요.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이렇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16일 정정보도, 업비트 김남국 비정상거래 확인, 자금 세탁 의심 관련이라는 기사를 올리며 지난 5월 31일 보도했던 업비트, 김남국 비정상거래 확인 자금 세탁 의심이라는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측에서는 해당 기사는 국힘당 김성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이 클래스왑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이라는 정정 보도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업비트는 국힘당 진상조사단 간담회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업비트는 김남국 의원을 특정하여 비정상 거래 또는 자금 세탁 등을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히며 해당 정정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인데스크 코리아 외의 다른 언론사에선 정정보도를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언론사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힘당 의원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한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졸지에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기도한 파렴치한 부패 사범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정 보도를 낸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정정 보도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대문짝만한 사이즈로 내는 법을 만들어놔야 할 판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끝으로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은숙 최고위원의 감동의 모두 발언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 최고위원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서 최고위원의 발언은 현재의 민주당 의원들이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질 말길 바라며 서 최고위원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런 분이 현역 의원이 돼야 더 나은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만 민주당 당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행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독재를 하면 민주당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신과 강령은 독재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정치인이 더 많은 국민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언론에 의존하여 손쉽게 여론을 읽고 판단합니다. 언론에 소개되고 환영받기 좋은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언론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과 비판을 보내면 언론과 함께 발맞추어 관심을 가지고 치열한 비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김기현 당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회사 근무에 관심과 비판이 없고, 언론이 김기현 당대표가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한 것에 관심과 비판이 없으면 함께 관심과 비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류여야 하지만 언론에 순종하고 영합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만약 언론을 대하듯이 정치검찰을 존중한다면 정치검찰이 죄가 있다고 지목하고 표적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든지 리스크가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굽이치는 강물처럼 좌우를 오가지만 끝내 앞으로 전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이명박 정치검찰의 보복수사, 논두렁 시계를 진실처럼 보도한 보수언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으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노조, 비판 언론인, 양심적 공직자를 옥죄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 장악을 위해서 법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 통치와 언론 장악 기도에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역사적 책무에 눈을 감고 침묵하는 순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적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과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